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갈 차례가 269페이지에 등기필 정보 나갈 차례입니다. 자,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내는 경우는 의무자가 내게 돼 있고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는 경우는 첫 줄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에는 그 신청 정보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동 신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269페이지에요. 네, 접어 놓으셨네. 공동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두 번째 줄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서 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 신청할 때가 있고, 또 하나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법조문에 규정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내는 경우는 지금 나온 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같은 의미예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게 돼 있고, 제출하는 이유는 진정성을 보장하려고 내는 것이 목적인데, 이 등기필 정보를 내는 경우는 딱 두 가지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법에 규정하기를 공동 신청할 때 하고, 또 하나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두 가지만 내도록 규정을 합니다. 두 가지만 내는 것이 목적이고,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다요. 내는 경우만 잘 이해하시면 내지 않는 거는 반대로 풀면 되겠네요. 내는 경우 언제만 가져와라. 공동일 때 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죠. 그럼 공동이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겠네요. 아닌가? 아니, 요 때만 내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만 내다 보니까 요 두 가지가 아니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동이 아니면 낼 필요 없다 보니까 단독 신청한다거나 또는 촉탁으로 등기하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됩니다. 또 우리 지난주 배울 때 이행 판결을 받게 되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있었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있었는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내야겠지만 반대로 이해하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경우도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말을 뽑아내시면 돼요. 그럼 단독은 어떤 게 있느냐? 단독 신청할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고, 상속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수용도 단독 신청할 등기고요. 멸실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근데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도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다 단독 신청할 등기 제출할 필요 없다요. 단독은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단독인지 공동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지 마시고 큰 틀만 잡으세요. 단독은 제출할 필요 없고, 촉탁이란 것은 경매로 등기 신청한다거나 또는 공매의 경우 전부 다 촉탁이고, 관공서가 수용을 한 경우도 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촉탁도. 이제 내는 경우 요것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공동일 땐 내겠지만 공동이 아니면 내지 않는다 뽑아내시고, 또 승소한 등기 권리자 혼자 가는 경우도 제출할 필요 없다 해서 요건 제출할 필요 없는데, 공부할 때 대부분 어딜 외우시느냐? 이거를 외우려고 그래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외우시는 거예요. 내는 것만. 내는 것만 이해하시면 안 내는 거는 여기 없으면 안 낼 거 아니에요. 풀고 나가시면 다 풀려 나가는데 전부 다 여기를 외우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는 경우는 언제만 내라.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낸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동이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으므로, 교재에서 등기필증은 처음부터 없는 경우와 등기 진정성이 보장이 되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다 해서 기억번 처음 나온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단독 신청할 등기고, 두 번째,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한다거나 또 권리자가 되건 관공서란 말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면제입니다. 세 번째, 판결의 경우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원칙이에요. 하지만 하나 내는 경우가 세 번째 줄에 다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제출을 해야 되고요. 1번 상속 등기 신청도 제출할 필요 없게 됩니다. 가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낼 필요가 없어요. 가등기의 경우는 가처분 명령조문을 첨부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제출할 필요 없다 보니까, 하지만 공동일 때 내는 게 원칙입니다. 단독일 때만 내지 않는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이제 등기필 통지 대용 가기 전에 그 의무자가 있으면 등기필 정보를 내란 얘기네요. 물어나 보자고요. 댁에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필증 주든가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집을 사니까 등기 끝나고 등기불증 주든가요? 집에서 보관하고 계시죠?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장롱 서랍에. 그럼 만약에 전세권 등기 끝나면 등기불증을 줄까? 이거부터 알아야 돼. 저당권 등기 끝나면 등기불증 줄까? 괜찮아. 우리끼리는 뭐 주면 어떡하고 안 주면 어때? 한번 떠들어 본 다음에 맞춰가면 되는 거지. 가등기 끝나면 등기불증 줄까? 임차권 등기 끝나면 등기불증 줄까? 자, 잘 들으세요. 권리는 소유권도 권리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 권리입니다. 권리는 소유권만 권리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권리다 보니까 등기 끝나면 정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소유권 정보를 주는 것이고 전세권을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등기불증을 주는 겁니다. 저당권 등기 끝나면 저당권자에게 등기불증을 주는데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해본 건 소유권 등기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는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난주 배운 거랑 엮게 되면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 그럼 누가 의무자가 되든 본인의 등기불증을 내야 됩니다. 그럼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의무자가 됐어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시요. 전세권 등기불증을 등기소에 내야 돼요. 그래 등기에 들어갑니다.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 자꾸 떠들어야 돼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그럼 저당권자가 등기불증을 내는 것이고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 그럼 가등기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돼요.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므로 정보를 다 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자라는 것은 소유권자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리자가 다 등기 끝나면 등기불증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정보를 제공을 하는 얘기인 거지 소유권자만 내는 거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네, 그러면 정보는 다 있습니다. 등기불증은. 넘어가시게 되면 등기불 통지서 대용이란 말 나오는데 1번에 기업권을 고쳐야 됩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 등기불증은 채권자의 교부하고 이 틀린 말이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는 등기불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작성하지 않고 채무자하고 채권자에게 등기원래 통지서만 날라갑니다. 그럼 나중에 채무자 집 팔아먹을 때 등기불증이 없으니까 통지서로 대신은 제출하면은 인정해 줍니다. 통지서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불증 만들질 않아요. 만들지 않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서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집 팔아먹을 때 통지서로 제출할 수가 있고 마지막 부동 미등기의 경우도 보조등기할 때 법원으로부터 처분자 등기 촉탁이 있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등기하게 되면 등기불증은 안 만듭니다. 안 만들기 때문에 대신 받은 통지서로 가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니까 등기 끝나고 등기불증 나올 때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어쨌든 하나 고칠 것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불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고쳐놓으실 부분이고 세 번째가 등기필 정보가 멸실했다거나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재교부 될까요? 재교부 해주게 되면 집을 2번 팔아먹어요. 재교부가 안 되고 가름하는 조치가 셋 중에 하나로 가름할 수 있는데 집에 가지고 계신 등기불증 잃어버리게 되면 낼자가 등기 의무자죠.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도 상관이 없고 의무자의 또는 법정 대리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자가 진짜 의무자인가 확인을 한 후에 확인 조서 작성하고 등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출석을 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돼요. 신분증엔 필히 사진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걸 제출하게 되면 등기부랑 의무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기 실행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비용이 안 드는데 직접 과정이 좀 창피하더라. 이때는 맡기면 돼요. 위임을 통해서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 서면을 작성해 주게 되면 등기할 때 가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실무상 가장 많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집 팔을 때 등기불증 잃어버리게 되면 법무사에게 얘기하게 되면 수수료 받아갑니다. 한 5만 원 받아가고 등기 실행해줘요. 여기 실무상 가장 많은 방법이 이 방법이고 마지막은 신청서나 또는 위임장에다가 등기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은 다음에 공증 부본을 제출하게 되면 가름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이 세 개로만 가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하나 물어볼게요. 매도인이 제출한 등기필증은 다시 매도인 줘야 될까? 매수인 줘야 될까? 통상적인 예가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 의무자 입장에서 본인이 집에 보관 중인 등기필증을 내겠죠. 등기필증을 제출을 하게 되면 등기가 끝난 다음에 새로 만든 등기필증은 매수인 을에게 줄 것이고, 그럼 매도인이 낸 것들은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호치케에서 꽉 찍어서 매수인 주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매도인이 낸 것은 매도인 줘야 될까? 매수인 줘야 될까? 매도인 줘라? 매수인 줘라? 도인 다시 주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를 갖다 못 치면 안 되고, 매도인 낸 건 매도인 주고 매수인 새로 만든 거 주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 집 팔고 얼로 이사 가버렸어요. 얼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 매도인 낸 것은 못쓰게 구멍을 뻥뻥뻥 뚫어가지고서 매도인 주고 새로 만든 거 매수인 주게 돼 있는데, 법무사가 따로따로 받아서 매도인 집 팔고 이사 갔죠? 끝까지 찾아가서 줄까요? 그거 못쓰게 구멍 뚫은 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냥 꼭 찍어서 매수인 준 거예요. 매수인은 맨 위에 거 내 거 있죠? 넘기니까 옛날 주인 거 나오죠? 또 넘기니까 또 옛날 주인 나오죠? 갈수록 색깔이 누렇게 바라지 않나요? 누래지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맨 위에 거 내 거만 있으면 돼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매도인 거 다 구멍 뚫러가지고 같이 묶어놨으니까 그거는 매도인이 있는 거 매도인 주는 것이고, 매수인 새로 만든 걸 주는 거지 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매도인이 있는 거 매도인 주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누가 제출한 거예요? 매도인이 등기필증 잃어버려서 대신 낸 거죠? 이거 매도인이 낸 거 아닌가요? 그럼 등기 끝난 경우 다시 누구에게 돌려줘야 될까? 매도인 등기 의무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등기 끝났다고 매도인 의무자에게 통지해주면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절차다 보니까 매도인 있는 것은 매도인 주는 게 방법이고, 매수인 새로 만든 거 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부터 구멍 뚫린 것들은 다 쓸모가 없는 것들이니까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집을 살다가 지금 산 집으로 이제 이사 갈 경우에 애들이 크니까 조그만 집이 좀 규모가 안 맞아서 큰 집으로 옮기면서 옛날 집을 팔으려고 했더니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전세나 주자고 전세 주고서 그냥 갖고 있다가 2년 딱 지났더니만은 거짓말 하나 못해도 딱 집값이 2배가 되더라고. 2007년도 6년도에. 그래서 아싸가 우리 그래서 잽싸게 팔았죠. 팔았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치를 때쯤 되니까 집값이 한 3, 4천 도 올랐더라고. 이거를 계약을 해지하고 더 받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넘기자. 나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고서 넘겼는데, 잔금치를 경우에 재등기필증 가지고 저 2주택 때 걸렸으니까 양도소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증 다 떼야 되니까 등기필증을 다 떼어가지고서 옛날 거 다 찢어버리고 제 거에서 필요한 영수증 다 뗀 다음에 막 하니까 그 매수인 그쪽에서 애들 신혼집을 사준 건데 애들 그 어머니가 놀랬어요. 막 등기고르증 막 찢고 막 난리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집값 올라가지고 또 깽판 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 매수인적 중개업자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집을 사고 집 팔을 때는 항상 11회 때 저한테 150원한테 줘요. 이 집 팔아주고 사줘 그러면은 팔아주고 살 때 수수료 한 번밖에 안 받아요. 한 번도 억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서 본인 딴 한 번 선생은 영원한 선생이라고서 집 사주고 팔을 때 수수료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서 무조건 하나만 받으라 그래서 하나만 주는데, 그 당시에 그 누구냐 그러니까 제 그 중개업자가 하는 말이 우리 등기법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웃 끝 충성으로 끝났는데, 어쨌든 모르면 계속 보관하는 것이고 알면 남의 거 보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의무자가 된 건 다시 누구 줘야 돼요? 의무자에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지만 뒤에 가서 등기 완료 통지가 들어갈 때 그 내용을 알아요. 등기별점 멸실의 경우에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 완료 후에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해줘라 이 규정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의무자에게 통지해주라는 얘기는 이거를 돌려주기 때문에 통지가 들어간다는 기하시면 쉽게 넘어갈 부분인데, 이걸 모르게 되면 뒤에 가서 왜 의무자에게 왜 통지해야지? 이 말이 반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의무자가 하는 건 누구 주고? 의무자 다시 주는 것이고 새로 맞는 것만 권리자에게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세 가지가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오른쪽에 등기 원인에 대해서 요구되는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나오는데,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나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 등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어디에 받으래요? 참 중요한 말은 등기 원인에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셔야 돼요. 일단 중요한 것부터 푸른 날 풀고 갈 테니까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은 어디에 받으실 것? 등기 원인에 받아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등기 원인이 있으면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럼 거꾸로 등기 원인이 없으면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없다가 되겠죠? 중요한 것부터 먼저 끄집어내게 되면 등기 중에서 등기 원인이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제출할 필요 없다요.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또는 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법정들의 동의서 이런 것들 일체 다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들은 언제 받느냐? 등기 원인에 받다 보니까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가 다음 중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면은 답이 된 것이 토지거래 허가증이 답이 됩니다. 허가나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럼 이제 보존 등기라는 게 등기 원인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보니까 제3자 허가 받을 필요 없다 뽑아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판결인데, 판결을 받은 경우는 원칙은 등기법의 경우는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없다요. 등기법의 경우는 허가 받을 필요 없다고 규정을 딱 해버리니까 이 판결이라는 제도가 제3자 허가를 회피하는 탈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예외적으로 판결을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공법성 허가는 반드시 받으라는 것이 요게 예외 규정이 되어서 요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판결은 원칙이 제3자 허가 받을 필요 없다요. 어떤 경우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만 공법성 허가는 면제가 안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요게 이제 특별조치법상에서 개념인데 이걸 왜 강제하게 됐느냐? 뒤에 보면 책 나오는데 좀 기다리시고 설명드릴게요. 이제 판결을 허가를 안 받을 당시에 이 특별조치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판결을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결이 탈법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할 목적인데, 우리 강의실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로 가정을 하고 제 땅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거래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서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죠. 공동으로 허가 신청 들어갔습니다. 허가 신청과 노원구청장이 허가나 불허가를 며칠 내에 결정해야 돼요? 15일이죠. 15일에 허가나 불허가 결정 내리게 돼 있는데, 다만 15일 되기 전에 저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거래하지 말고 이 땅을 서울시가 필요로 하니까 서울시 먼저 팔으래요. 이게 뭐예요? 선매죠. 선매청 들어왔습니다. 근데 선매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제 선매 불응을 했어요. 싫다고. 여러분하고 거래한다고 선매 불응하니까 귀심죄 걸려가지고서 허가가 안 나왔다고 치자고요. 허가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토지를 거래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옛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판결을 허가를 안 받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짜요, 둘이. 짜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대금 다 받은 제가 등기 넘기지 않는 걸로 가장을 합니다. 저희 소송을 제기하세요. 등기 넘겨달라고. 근데 법원에 가갔더니만 판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느냐? 있습니다. 대금 받은 거 있느냐? 있습니다. 등기 안 넘긴 거 있느냐? 있습니다. 등기 넘겨라. 땡땡땡. 아싸가 우리 판결 받으면 허가 받을 필요 없죠? 이렇게 돌아가더라요. 요거를 강제하려고 안 되겠다 싶어서 판결도 무슨 등기할 때만큼만은 이전 등기할 때만큼 허가증을 첨부하라고 강화시킨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판결은 원칙은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없는 게 원칙이죠. 무슨 등기할 때만큼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만은 받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되어서 이 두 개가 중요한 겁니다. 이 뒤에 책 뒤에 나오니까 따라잡아 드릴 것이고, 이 제3자 허가 등이 없는 경우는 일단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게 되면, 안 받고 토지 등기 끝난 경우 이 효과는 무효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무등록자가 법정들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한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고, 임차권 양도와 전대 시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없는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단 양도, 무단 전대는 보관 의무 위반으로서 너 나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걸리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재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효력 발생 요건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될까? 토지거래
허가제. 취소요건은 무능력자, 대항요건은 임차권 양도와 전대 이런 경우에는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증명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행정관청에 대해서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서 1번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하고자 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그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 안 했는데 등기가 끝났습니다. 그 등기 무효일까 유효일까? 농지를 등기를 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도 안 했는데 모르고 등기 실행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대법원 판례가 농지를 취득하는 자의 자격을 증명할 것뿐이지 법률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유효 등기이지 무효 등기는 아닙니다. 무효로 가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지만 무효예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언제 첨부하느냐? 다음 페이지 박스에 하나 같은 나와 있는데 첨부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큰 틀이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요. 법률 행위일 때는 제출을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은 제출할 필요 없다. 큰 틀이 되는 겁니다. 먼저 첨부하는 거 보니까 자연인 또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 법인이 농지에 대해서 매매,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 해지, 신탁법상 신탁 또는 신탁금지 안 보셔도 되고 신탁금지는 지워버리시고 사인증여, 계약 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자에 대한 특정적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전부 다 첨부해야 돼요. 공매의 경우도 첨부합니다. 공매의 경우도 첨부하는 거 특징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의 경우 대부분 다 뭐예요? 원인이 법률 행위가 많죠. 그 다음에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첨부를 해야 되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해서 등기할 때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첨부를 해야 하고 친족 간의 매매나 교환, 증여로 등기하는 경우도 첨부를 해야 돼요.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이 매매일 경우 법률행위일 때 다 첨부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주의하시고 첨부하지 않는 거 보니까 상속, 포괄 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 시효, 공유물 분할, 경락, 진정 명의회복, 농업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오는데 다 첨부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다 뭐에 걸렸어요? 법률 규정이죠. 2번은 헷갈리지 마시고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취득 나와 있죠. 그거랑 비교할 것이 첨부하는 거에 4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농지 전용 협의란 말은 달라요.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일반 사인들이에요. 쉽게 건축허가 누가 받아요? 일반 사인들 집지를 허가를 받는 거죠. 행정청에게 허가받았다는 얘기는 취득하는 자가 일반 개인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협의했다는 얘기는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자가 행정청인데 행정청과 협의했다는 얘기는 걔도 행정청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공서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했단 말은 첨부할 필요가 없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첨부를 해야 되고 4번과 5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6번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첨부할 필요가 없고 가등기하는 경우나 저당권 등기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등기에다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첨부할 필요 없고 근데 저당권 등기도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니까 제출할 필요 없다 해서 외우지 마시고 큰 틀만 잡으세요. 법률행위는 내고 법률 규정은 낼 필요 없도록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가르마가 타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학교 안 보셔도 되고 디귿번만 별표 넣으시기 바래요. 디귿번은 공모법상 배운 내용일 텐데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허가받는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상계약만 허가를 받아라. 허가받은 거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 허가를 받게 돼 있고 그럼 만약에 그럼 가등기 할 때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가등기 할 때는 허가 안 받아요. 받아라 말아라 받아야 됩니다. 유상계약이 안 한다 되어 있고 가로 안에 매매 예약을 포함하는 단서가 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
지상권 설정 가등기 다 제출해야 돼요. 유상계약일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대가를 받고 거기 안에 소유권 지상권 목적으로 이전 설정 나와 있고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는 하나도 나와 있죠. 이 유상계약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상계약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데 또 계약 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약을 포함한다. 찾으셨나요? 그럼 예약을 통해 가등기하는 경우도 첨부를 해야 돼요. 하나 외우세요. 잘 들으실 건. 지난주에 거민계약서 배울 당시에 가등기 거민 받았나요? 안 받았지요? 금방 배우길 농지취득세 하시면 첨부했어요? 안 했지요? 그러면 토지거래가는 받아야 되니까 가등기 딱 하나만 받아야 돼요.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예요. 가등기는 뭐만 받아오실 것? 토지거래 허가 하나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를 외울래요? 그 많은 걸 외울래요? 하나 외우셔야지 이런 것들은. 자, 가등기 할 때 뭐만 첨부하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 하나만 첨부하면 되고 농지취득세 증명이나 거민, 거래계획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가등기 때 받은 것은 본등기 때 첨부할 필요가 없겠지요. 반대로 가등기 때 안 받은 것은 본등기 때 첨부를 해야 되니까 역으로 위해서 하나씩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등기는 딱 하나밖에 안 필요해요. 뭐밖에 안 필요해요? 토지거래 허가밖에 안 필요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나오니까. 오른쪽에 이제 2번에 법률행위에 즉 제3자 허가 등이 없으면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무능력자입니다. 따로 볼 건 없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임차권 양도와 천대다 나와 있고 3번을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3번의 경우에 제3자 허가 등을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원칙은 판결은 제출해야 하네요. 판결은 제출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단 어떤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만 공법성 허가는 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나온 것이 1번, 2번이 원칙이고 3번이 예외 규정인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요.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언제 가져가느냐? 3번 예외 규정이에요. 등기 신청이 소유권 이전 등기인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기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 되는 겁니다. 등기법은 일반법이고 얘는 특별법이에요. 어디가 우선인가요? 얘가 우선이니까 이전 등기할 때 얘가 먼저 적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판결문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게 되면 이 판결이 뭘로 써야 되냐? 탈법으로 쓰입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게 됐으니까 이거 조심하시길 바래요. 근데 판결을 통해 제3자 허가서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여기 옛날 보셔야 돼요. 이전 등기일 경우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이 말이 안 나오면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이 말이 있나 없나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놓을 것이 밑에다 별표 넣고 요걸 써놔야겠죠? 여기 빠져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니까 두 개는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두 개 중에서 얘를 더 많이 냈어요. 기출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한 증명 정보란 말 나오는데 등기 신청을 대리권한 증명 정보 내지 않으니까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생략할게요. 넘어가서 275페이지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자, 주소 증명 정보의 경우는 의의부서 읽어본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와 있는데 그 주소 증명 정보는 누가 내는 것이 원칙이냐? 등기 권리자가 내는 게 원칙이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찾으셨나요? 네, 풀자고요. 주소 증명 정보의 경우는 자,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 따져보자고요. 지금 아까 처음 배운 게 뭘 배웠어요? 등기불증 배웠죠? 누가 내래요? 의무자가 내라. 오케이? 그럼 주소 증명 정보는 원칙은 누가 내래요? 권리자. 다 바뀌어요, 서류가. 바뀌다 보니까 이 서류를 하나하나 잡고 들어가시면 답이 떨어지는데 책을 쭉 봤다가는 이거 누가 내는 건지 헷갈리게 시면 끝이 없어요. 다 따로 보셔야 돼요. 주소 증명 정보의 경우 원칙은 누가 내느냐? 등기 권리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당시의 권리자는
전세권자. 저당권 설정하더라. 저당권자. 가등기하더라. 가등기권자. 오케이? 소유권 보존등기하더라. 소유권자. 각 권리자 내면 됐는데 뭔 예외 규정이 따라 붙는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이때는 권리자 거하고 의무자 걸 둘 다 내는 게 이게 의무 규정이에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할 당시에 누구 거 내야 돼요? 매도인 거, 매수인 거? 매매계약이 원인인 경우는 매도인 거, 매수인 거? 둘 다 내야죠?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리니까. 오케이? 증여계약을 통해 등기할 때도 둘 다 내야 돼요. 교환계약도 둘 다 내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이전 받는 자 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전 받는 자 것만 내는 겁니다. 그럼 뭐 하나만 딱 외우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 누가 내라? 둘 다 낸다 기억하시고,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전부 다 권리자 것만 내는 것이 여기 원칙이에요. 근데 다시 또 따져가 보자고요. 원칙은 누구 것만 내래요? 권리자 것만. 예외 규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 둘 다 내시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다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판결을 받아 등기한다거나 또는 경매나 공매 같은 게 촉탁일 텐데 촉탁을 통해 등기할 당시에는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지라도 누구 것만 내느냐? 권리자 것만 냅니다. 이게 또 예외 규정이에요. 다시 외쳐보자고요. 주소 주민 정보는 누구만 내면 돼요? 원칙이? 권리자만 내면 되는데 단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만은 둘 다 냅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지라도 판결을 통해 등기한다거나 촉탁을 받은 경우는 의무자권 필요하지 않아요. 권리자 것만 내면 된다. 이것도 예외 규정이에요. 원칙 예외 다시 예외 규정이니까 세 가지 쭉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판결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누구 것만 내면 돼요? 권리자 것만. 경매로 등기하는 경우도 권리자 것만 내면 되니까 의무자권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 들어가 보자고요. 책 들어가게 되면 제공 여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권리자과 의무자과 둘 다 제출하신다. 찾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전 등기 아니네요. 권리자과만 가져오면 된다. 용익물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기 설정할 때에도 권리자과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의 경우도 소유권이 아니죠. 전부 다 권리자과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의무자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의무자권 내는 건 딱 한 차례입니다. 어떤 경우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낸다. 그걸 딱 잡고 넘어가시고 밑에 누가 뭘 내는가는 안 보셔도 돼요. 여긴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하나 써놓을 게 있죠. 책이 없는 게 밑에 써놔야겠네. 요거 판결을 통해 등기한다. 촉탁을 통해 등기할 때 누구 것도 가져와야 돼요? 누구 것만 가져가면 돼요? 권리자 것만 제출하면 된다. 써놓고 넘어가시면 예외까지 건드려 놓은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8번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란말 나오는데 또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의무자의 경우 주민번호 나와 있나요? 등기부에 매도인? 나와 있죠. 매도인은. 하지만 매수인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매수인의 주민번호 필요한 겁니다. 권리자가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공 여부에 대해서 맨 밑에 보니까 줄줄 따라 붙어 있죠. 찾으셨어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오른쪽에 나오는 것은 박스가 분이 나오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박스 하단부에 주민번호 없는 자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제 거기가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 외국 정부나 국제기관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원번호로서 등기할 때 기재하고 등기하면 됩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는 이 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번호표가 있다 보니까 그 표 보고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증명서면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부여한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경우 법인의 경우는 이제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도 등기관이 부여하게 됩니다. 등기 업무다 보니까 등기관이 부여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제한이 있어요. 주된 사무소라고. 세 번째 경우는 이게 중요한 건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같은 경우는 등기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부여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대부분 다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처리하는데 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만큼만은 등기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다 보니까 주로 여기 답이 잘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디 시군구를 의미할까? 부동산 소재지일까? 아니면 주된 사무소일까? 어디요? 괜찮아. 이미 틀렸으니까 하나, 둘, 셋. 예? 예, 아무데나 상관이 없어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무런 단서가 안 붙은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지금? 노원구죠? 노원구 가서 봤든, 도봉구 가서 봤든, 부산 놀러 갔다 해운대구 가서 봤든 제한이 없어요.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 보니까 법에는 주된 사무소 제한이 있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앞에 제한이 안 붙은 겁니다. 다 지역적인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는 이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장이 부여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명 똑같이 나왔네. 맨 밑에 있는 거는 제자가 빠졌어요. 제외국민. 맨 밑에 외국인 밑에 있는 거 외국민 나와 있죠? 제자가 빠져서 제외국민이에요. 제외국민. 제외국민은 제외국민은 국적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 나가 살고 있는 자들 등기 신청할 때 번호 부여 받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찾아가서 등기관에 번호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이 다 있는데 주로 문제를 내게 되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법인 아닌 사단재단 거기를 잘 내요. 그냥 누가 부여하느냐? 등기관이 아니라 시군, 구청 특이하다 보니 그거 위주로 공부해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거의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인감증명서, 이거 좀 어려운데,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경우에 이제 방문일 때입니다. 이거는 서면 등기일 당시에 날이나 인장이 본인께 맞나 확인을 위해서 인감을 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감도 누가 제출하느냐? 등기 의무자가 냅니다. 인감도. 인감증명서의 경우도 등기 의무자 제출을 하는데, 제출하는 목적은 진정성을 보장하려고 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등기 신청하는 모양새가 지금 현재 방문 신청이고, 또 하나가 전자 신청이 있죠. 방문 신청하는 경우 서면 등기입니다. 이때는 인감을 내는 경우 발생하겠지만, 전자 신청은 어떤 경우도 인감을 안 냅니다. 인감을 내게 한 이유는 찍은 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을 내게 한 거예요. 근데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 내는 경우, 도장 찍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인감을 내질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도 전자 신청 인감 안 내요. 등기 신청할 때. 그 인감을 내는 경우는 총 7가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을 텐데,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여기를 세분하셔야 돼. 1번이 뭐가 나왔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서 찾으셨나요? 그럼 1번 지문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말을 줄이니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1번 조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잠깐 나눠서 3번부터 먼저 보게 되면, 3번 조문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필증 거기까지 말을 자르세요. 3번 조문 보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가 여기까지가 3번 조문입니다. 일단 칠판 보신 다음에 책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알아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조문 1번 조문, 3번 조문 두 개를 비교해서 알고 가는 게 여기서 첫 번째 공부인데, 1번 조문은 누가 등기 의무자래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3번 조문은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의 뜻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제 둘로 나눠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외치면 됩니다. 아까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죠? 그럼 소유권자예요? 이외자예요? 이외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3번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3번. 지상권 말소할 때도 지상권자 3번.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1번에 되는 겁니다. 1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운 대로 한번 채워보자고요.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인데, 자기 소유권을 을에게 매매 계획 통해 팔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나요? 그때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됐어요? 얘가 의무자가 됐죠. 소유권을 담보자 피고 저당권 설정할 때도 얘가 의무자가 되겠네요. 얘가 또 이 집을 자기 전세 줄 때도 얘가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2등기 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 갑이 등기 의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은 등기 신청할 때 등기 필증을 내야 하느냐, 인감을 내야 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한 첫 번째 문제예요. 반대로 똑같이 이 집에 대해서 A라는 자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에 대해서 B라는 자에게 전세권을 이전 등기할 때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넘긴 전세권 의무자가 됐고 전세권 안 보고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때도 요거 말 바꾼 거예요. 지금 전세권의 소유권으로. 그럼 전세권을 담보로 잡히고 저당권 등기할 때도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전전세 할 때도 전세권자 의무자가 되겠네요. 이때는 얘가 바로 등기 의무자한테 빠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저당권은 지상권하고도 마찬가지니까 같은 개념인데 여기나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소유권자, 여기는 소유권이 아닌 자죠. 그럴 경우 등기 필증을 냅니까? 아니면 인감을 냅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 필증도 내야 되고 인감도 내야 돼요. 둘 다 내는 게 의무 규정이에요. 어떤 등기 하더라도 소유권자 의무자가 되면 등기 필증, 인감 둘 다 내야 됩니다. 반대로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 필증은 내지만 인감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1단락이에요. 자, 의무자 외치면서 떠들게 한 이유가 이걸 잡아야 되니까 그래요. 전세권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크게 외치세요. 전세권자죠. 소유권자 이외자. 이외자 인감 필요 없어요. 소유권이 아니면은. 그럼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 인감 안 냅니다.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임차권 말소하더라. 임차권자 인감 안 내는 겁니다.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인감 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무자인지 알면은 인감 내고 안 내고 딱 떨어지는데 의무자를 안 외우고 들어오면은 이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 오케이? 그 똑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의무자? 소유권자 인감 내야 돼요.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전세권자 인감 필요 없다. 저당권 이전은 저당권자 인감 필요 없다. 지상권 이전 인감 필요 없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등기 필증, 인감 증명 둘 다 내고 소유권이 아닌 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뭐만 가져가면 돼요? 등기 필증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제 필증을 잃어버려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3번 읽어보니까 3번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이니 등기 의무자일 때 뭐만 가져가면 돼요? 등기 필증만 가져가면 되는데 등기 필증 대신에 신청 정보의 확인 정보 혹은 공정증서 부본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칠판에서 소유권이 아닌 자들은 뭐만 가져가면 돼요? 필증만 가져가면 좋은데 필증을 멸실했습니다. 잃어버린 경우는 가져갈 수 없네요. 이때 대신한 것이 대리인의 확인 서면을 낼 수도 있고 또는 공증받아도 공증서 부본을 가져갈 수도 있더라요.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등기필증 갖고 왔다 안 갖고 왔다? 못 갖고 왔지요? 이때 인감을 대신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등기필증 잃어버린 경우 또 하나 방법이 있었네요. 이 두 개 말고 직접 출석하는 거. 아까 집하는 매도인이 등기필증 잃어버리면 신분증 가지고 등기소 가서 확인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의무 요 두 개 방법 말고도 안 되겠다. 잃어버린 것 같아. 무슨 말인지. 페이지 270페이지.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1번은 뭐가 있었고 직접 출석이 있었고 밑에 확인 정보 있고 공증 정보 있죠? 그 세 개 중에서 확인 정보, 공증 여기 나왔네요. 잃어버린 경우 하나가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직접 출석이 빠졌잖아요. 여기 일로 넘어와서 여기 넘어와서 이제 일로 다시 넘어와서 이 페이지 인감 넘어와서 확인했으니까 그럼 직접 출석이 빠졌죠? 그럼 출석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 출석했다는 얘기는 등기필 정보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 뭐 갖고 왔지요?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노래 불러야 돼요. 책 줄 쳐드릴게요. 노래 부른 다음에 책 따라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 인감증명 둘 다 내라. 소유권 이외의 경우는 필증이 있으면 인감이 필요 없고 필증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내는데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네 위치자고요.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필증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오면 되되 직접 오는 경우는 둘 다 필요하지 않다.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3번 좀 맞아 읽어보자고요. 인감 내는 경우에. 그럼 소유권 이외의 경우는 뭐만 가져가면 되는데 필증만 가져가면 되는데 잃어버려서 확인정보나 공정증서, 공증서 부본을 가져오게 되면 인감을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만 마지막 부분이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확인요소를 작성하는 경우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게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한 번 더 떠들자고요. 여기까지. 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정보 내고 등기필증 내고 인감 둘 다 내라. 소유권이 아닌 자들은 등기필증만 내면 되고 인감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인데 필증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내라요. 오케이? 하지만 잃어버려서 직접 올 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서 그림을 좀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잡아놓으시면 일단 2번 조문은 확인 차원이에요. 2번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등기할 경우에 가등기 명의 인감이란 말을 하는데 두 번째 경우 가등기 말소할 당시에는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 말소할 당시에는 가등기 권자 의무자죠? 똑같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자가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에 태어날 당시에는 가등기권자가 즉 을이 권리자가 되겠지만 지금 태어날 때 얘기가 아니라 말소할 때 얘기예요. 가등기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가등기권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을이 의무자일 경우에 가등기권자도 등기필증이 있어요? 가등기 등기필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등기필증은 소유권만 권리가 아니라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공부가 안 돼서 여기서 엉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아니 뭐가 뭘 있어가지고 그러지 계속 엉키는 거예요. 근데 등기필증 다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등기필증 내야 돼요. 인감을 내야 돼. 이거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여기는 어떤 권리에 가등기래요? 소유권에 가등기죠? 얘는 일로 보내면 돼요. 그럼 등기필증 내라 말아라? 내라. 이 등기필증은 어떤 권리에 관한 거? 소유권에 관한 거? 가등기에 관한 거? 가등기필증이에요. 누가 등기의무자니까? 가등기권자 의무자니까. 인감도 내야 돼요? 이거 인감 누구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 여기 옛날 기출문제. 다음 중 소유권자 인감을 내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인감을 내긴 내야 돼요. 근데 이 인감은 소유권자가 아니라 가등기권자 인감이다 보니까 답이 된 적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요. 똑같이 2번 들고 들어서 가등기 말소 똑같은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가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아까 이쪽 소유권 가등기죠? 이번엔 요 집에 대해선 A라는 자가 전세권자가 있더라. 전세권자가 B라는 자에게 전세권 이전에 가등기했을 경우에 여기서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입니다. 그럼 이 말소할 때도 B가 등기 의무자일 텐데 B가 등기필증을 내야 됩니까? 인감을 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또 발생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죠? 일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등기필증 내야 돼요. 원칙은 인감은 이렇게 찾아가는 게 기본 틀입니다. 반을 가르게 되면 이제 세분할 수 일단 가능할 텐데 반을 갈라서 보시니까 이쪽은 어떤 권리가 튀어나오고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올 당시에는 필증과 인감을 둘 다 낸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여기서 나오는 말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나오죠. 그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둘 중에 하나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뭐만 가져가면 되고 필증만 내면 되고 필증 없을 땐 인감을 대신 내라 이렇게 적어놓고 들어가시면 여기 잡힙니다. 누가 의무자인가는 분석을 잘 해놓게 되면 주워 먹어요. 그냥 아직은 5월달, 7월달, 9월달, 10월 4번 더 들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틀만 잡으세요. 맨 처음에는 그냥 소유권 등기 의무자일 경우는 필증 인감 둘 다 소유권이 아닌 걸린 둘 중에 하나만 잡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공부가 되면 될수록 누가 의무자인지 가르마가 타져요. 이거는 그동안 제가 외우라고 숙제 낸 걸 안 한 대가예요. 5월달 또 외우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이번 시험 끝나고 학원 안 나오실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다음 또 하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도 1년 동안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부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번째부터 비틀 말이 없는데 네 번째의 경우는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때 하필 등기할 때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권자 인감을 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요건 나중에 변경 등기 배울 때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 설명드릴 것이고 지금은 하필 등기할 때 누구 인감? 소유자 인감 이렇게 잡아놓고요. 네, 다섯 번째의 경우는 토지 분할 등기할 때 다섯 번째가 토지를 분필 등기 신청할 경우에 분필 등기 시에 토지상 요인권자가 있더라.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이 존재하게 되면 토지 분할로 피해 볼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요인권자 인감을 내게 한 것이 다섯 번째 사유가 될 것이고 여섯 번째의 경우는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할 당시에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협의 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다 가져야 됩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 같이 받은 경우에 공동 상속 재산일 경우는 상속을 단독 상속받든 상속을 포기하든 상속인이면 다 내야 돼요. 누굴 빼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일곱 번째의 경우는 등기 신청할 경우에 제3자의 허가나 동의를 받아 등기 신청할 때 허가나 동의 받았는가 확인을 위해서 제3자 인감을 내게 하는데 이 인감의 가장 대표적인 인감이 바로 무등록자가 등기 신청할 때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법정 대리 동의를 받아야 되죠. 법정 대리 등기 신청할 때 법정 대리 인감을 내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고 또 동의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임차권 양도와 전대시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받게 되면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첨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인감 내는 경우 7가지인데 근데 여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는데 여기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비슷한 거 없으니까 이걸 잡으셔야 돼요. 여기선 요거 반드시 3개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인감을 내지 않는 경우에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게 오른쪽 박스 나와 있는데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아직 환매 등기도 매수인이 의무자 입장이지만 낼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경우 위에 4, 5, 6, 7이 공정 증서 경우로만 나왔는데 자 하나 더 풀자고 이제 공정증서라는 얘기는 자 칠판에서 여기 보세요. 맞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니까 1번, 2번, 3번 요 3개 등기할 때가 있고 요 3개 등기 신청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인다. 요 3개 등기 신청할 때가 있고 요 4개 등기 신청할 당시에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인 사무실 있어요. 공증 서비스인데 거기 가서 신청서를 공증받은 경우에 공증이 공정증서 줄임말이 공증이에요. 그럼 3개 등기를 할 때 공증받은 경우도 있고 4개 등기 공증받은 경우도 있더라. 공증받은 경우에 인감을 제출하느냐 면제 주느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시 이 4가지는 공증 받으면 인감 면제가 돼요. 이 3가지는 공증 받아도 내야 돼요. 자,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입니다. 인감 내야 돼요? 네. 그럼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 등기 신청 서류가 공정 증서라면 인감 그래도 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달고 나오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 인감 내야 되죠?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공정 증서라면 인감은 면제가 돼요. 이 4가지 인감 면제 주는 것이 공증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마지막 제출하는 인감증명에서 누가 낼 것이냐 해서 밑에 따라붙은 것이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자가 국내 또는 법인 또는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한 외국 법인의 경우는 등기소 증명하던 대표자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때는 대표자와 관리인이 등기 신청 인감을 내야 돼요. 맨 밑에 거예요, 지금. 여기는 받고. 아니, 요거. 지금 이거나 제출한 인감증명. 여기까지 봤잖아요. 요거 봐야지, 이제. 여기 나간다고. 여기 나가는 여기 보지 말고, 여기 봐야지. 자. 보기보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밑에 다시. 법인은 누구 인감? 대표자 인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와 관리, 개인 인감 내는 겁니다. 법인 인감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대리가 등기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법정대리 인감증명을 내게 됩니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 1번이면 묶어버리세요. 1번이면 묶은 다음에 법정대리 써주세요.
1번이면 묶은 다음에 법정 대리 써놓으시라고. 법정 대리가 자꾸 무슨 역장 법정 대리가 있는 게 아니라 법 있는 법정 대리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이 법정 대리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 법정 대리 누구 인감 대리요? 법정 대리 인감. 그럼 법 있는 법정 대리가 누구냐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 같이 묶어 놓으시면 외울 건 아니니까 그리고 묶어서 그냥 전부 다 법정 대리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자가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의 인감증명서나 우리나라 증명업소 인감증명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생략하고 5번에 재외국민.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적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 나가 살고 있는 경우에 인감 떼는 방법은 현재 국내 주소가 없다 보니까 본적지나 최후 주소지에 인감증명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해하세요. 재외국민이 미국 나가 살고 있다가 한국에는 아파트 팔으려고 들어왔습니다. 팔고 인감을 떼야 되죠? 매도용 인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매도용 인감 떼러 가면은 동사무소 인감 안 떼줘요. 그냥 재외국민이 인감 떼러 왔으면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영수증 가져와 인감 떼줍니다. 근데 행정 연계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집 한 채 딸랑 있는 거 홀라당 팔아먹고서 세금 안 내고 미국으로 툭 꼈습니다. 양도소득세 안 내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국에 뭐가 있으면 이거 압류라 대고 잡아낼 텐데 세금의 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 동안 집에 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잡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5년 지나가면 세금 날라가니까 이제는 강제하기 위해서 매도용 인감 떼기 위해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영수증 갖고 와야 돼요. 그래 인감을 떼줍니다. 이제 그럼 양도소득세 안 내고 등기할 수는 없게끔 행정 연계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재외국민이 집 한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내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두 번 걸음 안 하게.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재외국민은 인감 뗄 때 매도용일 경우는 뭘 가져와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감 떼줘요. 세금을 안 내고 인감 떼주다 보니까 자꾸 도망 나가면서 세금 안 내고 뜯기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시킨 거예요. 아니, 그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신문상 이해하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인감증명 유효기한이 용도 나오는데 유효기간부터 먼저 보게 되면 인감증명 유효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월입니다. 몇 개월이라고요? 3월 거예요. 인감만 3월이 아니라 등기 필요한 서면 다 3월이에요. 주민등록등본도 3월, 법인등기부도 3월, 가족관계기록상 증명서 3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다 3월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모든 서류 3월로 이해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3월 따지는 기준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기간 따지는 방법이에요. 단 기간이 말일이 휴일일 땐 하루 연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용도 따지는 기준은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만 용도가 정해집니다. 매도용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매매의 경우만 매도용을 띄는 것이 방법이에요. 매매의 경우만. 그럼 교환과 증여의 경우는 매도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인과 가져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매도용을 떼게 되면 이제 매매의 경우는 밑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란이 있게 됩니다. 매수인을 기재해야지만 등기를 실행해 주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교환과 증여 같은 경우는 일반인과 떼가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용도 매도용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제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집합을 하고 인감을 떼놓은 게 있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매도용 인감 쓸모가 없게 됐네요. 나중에 은행과 저당권 설정할 때 매도용 인감을 저당권에 사용할 수가 있느냐요? 있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왜? 매도용이 아닌 경우는 인감 용도를 안 따지니까 저당권 등기할 때 매도용 가져와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 인감을 떼어서 저당권으로 기재한 인감을 매도용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다른 용도가 매도용될 수는 없다요. 마찬가지로 매도용이 그럼 전세권 등기 사용할 수 있을까? 네. 이건 가능하겠죠? 전세권을 매도용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 저당권을 전세권 등기로 사용할 수 있고 전세권 저당권 등기 사용할 수도 있다요. 이게 용도의 뜻이에요.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 있고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습니다.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용도가 틀리다고 등기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등기용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가등기용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요. 뭐만 아니면. 매도용만 아니면 용도를 안 따져요. 이해 갔어요? 자동차 할부 구입용으로 저당권 등기해도 그것도 가능해요. 용도 안 따지니까. 용도 뭐밖에 안 따지더라. 매도용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감의 설명이고요. 기타 첨부 정보는 잠깐 쉬신 다음에 다시 또 보도록 하지요.